지금 현대차 주가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 20만 원 후반대에서 출발한 주가가 50만 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60%, 80%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증권사의 시선도 180도 달라졌어요. 현대차를 피지컬 AI 시대의 선두주자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아틀라스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한 세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아틀라스 공개 이후 현대차 주가는 2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은 아틀라스 공개를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대차 주가가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1월 22일까지 상승폭이 무려 100%에 육박하니까요. 연초에 현대차의 주가가 한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 뭐 왔다 갔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59만 원 찍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사실은 CES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때문인 것 같아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고 또 양산하고 공장에 대량 투입할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죠. 현대차 그룹하고 테슬라가 유일하니까요. 그렇다면 시장은 아틀라스 공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마디로 현대차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증권사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180도 달라졌어요. 현대차가 기존의 완성차 기업이 아닌 피지컬 AI 기업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65만 원으로 잡았고요. NH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거의 비슷하게 60만 원 뭐 이렇게 잡았으니까요. 이 와중에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정한 KB증권은 기존 대비 150% 상향하면서 80만 원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시총이 100조 원을 넘는 이변을 발생했으니까요. 이걸 이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차가요, 1974년 이후에 100조 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기록이니까 5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 재평가 때문인 것도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2021년에 인수할 당시의 기업 가치가 한 1조 2천 정도였거든요.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증권가의 평가가 또 이번에도 많이 달라졌죠.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간 96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시장 점유율을 몇 퍼센트 차지할 거냐면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할 거라고 하는 분석이 현재는 좀 지배적입니다. 20% 차지한다라고 했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앞으로 10년 뒤, 그러니까 2035년에 매출이 얼마나 될 거냐면 약 한 400조 원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한 60조에서 70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전망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하고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시장 가치를 평가했는데요. 사실은 테슬라하고 비교하기는 좀 뭐랄까요, 적절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 중에 로봇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은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장 가치를 추정해 봤더니 적게는 30조, 많게는 146조로 평가하는 보고서가 나왔으니까요. 5년 전에 인수했었을 때 당시가 1조 원대였던 회사가 정말 5년 만에 30배에서 최대 120배 뛴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해외 언론의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이요, 아틀라스의 시연은 실수나 부족함이 없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CES에서 평가를 했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데크레이더 같은 기술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하나다라는 극찬을 보냅니다. 또 글로벌 IT 매체들이 CES2026에서 최고의 로봇은 아틀라스였다라고 기술력을 인정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건 또 다른 이유가 아마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냐면 기술적인 완성도하고 상용화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아틀라스 보셨잖아요. 사람보다 유연하게 360도 회전하면서 관절이 꺾입니다. 그리고 부품을 스스로 옮기고 좁은 공정 라인에서도 사람처럼
뒤돌 필요 없이 제자리에서 관절만 꺾어서 작업하니까요. 이게 제조혁명이 아닐까요? 그리고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해가면서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한 일꾼이 없는 거죠. 이미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물류 현장에 투입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경악하는 숫자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숫자냐면요.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이 약 한 2억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연간 유지비는 1년에 겨우 1,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 있는 숙련된 근로자 연봉을 생각하면 2년만 이 기계를 사서 쓰면 기계값 빠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가요, 2028년까지 이 아틀라스를 3만 대 찍어낸다고 발표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실험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공장 곳곳에 현대의 아틀라스가 공장의 표준을 바꾸겠다라는 선전포고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시장은 아틀라스 공개를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변신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좋은 로봇 을 만들었다고 하는 평가를 넘어서 현대차 그룹이 미래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현대차의 미래는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있어서요. 완전히 기울어진 이런 상태가 계속 쭉 전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완성차 기업에서 완성형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가치의 재평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치에 대한 재평가 맞습니다. 현대차의 가치 재평가는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이 바로 그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극적인 어떤 변화는 시가총액인 것 같아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오늘 녹화하는 날이 1월 29일인데요. 1월 28일 101조로 사상 처음 100조를 돌파했는데 우선주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115조를 돌파합니다.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기 직전이었었던 지난 1월 2일 61조의 시가총액에 대비한다라고 하면 거의 65% 증가한 수치고요. 불과 3주 만에 시가총액이 40조 늘어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시장이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증권가 쪽에서의 어떤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게 좀 큰 증거예요. 증권가에서 현대차를 피지컬 AI 기업으로 이제 재분류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전통적으로 현대차는 사실은 자동차 그룹은 스탠다드가 도요타 같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인데 도요타의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530조 수준이거든요. PER 값이 10배의 PER 값으로 매겨서 계속 가격이 고정적인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죠. 현대차는 그것보다 조금 낮게 한 8에서 9배 정도 수준에 늘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틀라스 공개한 이후에 불과 3주 만에 PER 값이 도요타하고 어깨를 견줄 만한 10에서 10.5배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목표 주가 상향이에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CES 이후에 두 번째로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85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 KB증권은 8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시가총액 165조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지분 가치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35조 정도 해당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자동차 사업 가치 70조, 거기에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자율주행의 어떤 파운드리 비즈니스 가치 60조 플러스 해서 나온 그런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징적인 건 비교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증권사들이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피어 그룹, 그러니까 비교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바꿀지가 사실은 쟁점으로 떠오른 건데요. 그동안에는 자동차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완성차 기업으로 묶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전기자동차 1군의 그룹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피지컬 AI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비교 대상이 테슬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해외 시장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3년 이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적극 투입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하고 현대차 그룹 두 기업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도 8.3배였는데 지금 도요타가 10한 8배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낮았었죠.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었죠. 그런데 그 저평가 받았었던 현대차가 도요타 같은 그런 쪽으로 평가를 다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신중한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로보틱스 사업의 매출이라든지 또는 수익성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적어도 지금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적어도 한 2029년이나 2030년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매출하고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업인 자동차 산업 안에서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어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성과가 아직은 좀 미비하다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존의 완성차 중에서 최상단 밸류에이션 적용을 받는 도요타가 한 11배 정도 기준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에 동일한 멀티플을 적용하는 건 사실 아직 좀 이른 그런 지적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CES 2026에서 공개된 모빌리티하고 또 로봇 신기술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가시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가치 재평가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1단계를 통과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는 2단계로 접어들 나아가서 3단계 재평가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늘 이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에 꾸준히 다져온 로보틱스 기술이 실제 제조 현장에 결합이 되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자동차 제조에서 첨단 기업 기술로 재평가될 수 있는 분명한 판단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은 이미 현대차를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말 현대차가 이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 거기에 플러스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이것만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스닥 상장에 따른 현대차 주가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대차에 대한 지금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현대차 그룹이요, 부회장 직속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을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 나스닥 상장 작업에 이 팀이 본격적으로 착수했거든요. 이건 단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상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언제 상장하느냐? 소프트뱅크하고 맺은 주주 간의 어떤 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요, 올해 6월 달까지, 그러니까 2026년 6월 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나서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프트뱅크가 자녀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초 사이에는 IPO가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CES 2026에서 이전까지만 해도 한 4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수준으로 평가됐었던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을 통해서 평가받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평가에 대한 밸류 가치가 30조 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평가를 제대로 좀 받고 있지 않나 싶고, 특히나 증권가 중에서 KB증권은 기업 가치를 128조 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요 146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장기 성장성의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장 시점에는 적어도 어떤 12조나 또는 56조 정도 수준으로 기업 가치를 목표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조에서 56조 정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의 기업 가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가 높아졌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CES 2026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2028년까지 3만 대 정도 규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용 생산 공장을 완공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거기에 현대모비스라든지 또는
글로비스 같은 어떤 그룹사 쪽에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요. 양산 체제를 구축할 거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게 양산 계획이 명확해지면서 시장의 어떤 불투명한 부분들이 우려가 해소됐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거죠. 지금 현대차 주가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 20만 원 후반대에서 출발한 주가가 50만 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연초 대비 거의 뭐 한 60%, 80%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의선 회장이 그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냐면 20% 좀 넘게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2% 갖고 있거든요. 만일 기업 가치가 30조가 된다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7조 원이 넘는 자금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걸 어디에 쓸 거냐? 상속세. 그리고 지주사 쪽에서의 전환 같은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강화에 중요한 실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겠죠. 현대차 그룹이요. 국내 30대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거 해소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상장의 열쇠를 통해서 이 키를 쥐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리스크는 없냐? 물론 있죠.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모든 것을 빨리 반영을 하고 하반기에 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금 보게 되면 적자거든요. 상용화가 제대로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한 대당 얼마냐면 2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아틀라스의 한 대당 가격은 14만 달러죠.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이 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재로서는 시장이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실해 보이고 있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현대차 주가에는 정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 분명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오르면서 현대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아틀라스로 인해 진정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현대차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아틀라스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기업들을 한 세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현대모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을 한마디로 정의해라라고 하면 액추에이터의 왕이죠. 아틀라스 양산이 현실화될 경우에 매출 구조상 3분의 1 이상이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구동 부품으로 규결이 될 거거든요. 표준 공급업체가 현대모비스입니다. 또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재료비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부품이어서 로봇의 관절이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뭐 팔꿈치라든지 아니면 무릎 같은. 근데 이게 없으면 로봇이 사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숫자가 좀 재밌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35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예를 들어서 아틀라스를 150만 대 정도 양산한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의 휴머노이드 관련 영업이익은 13조 원에 달해서요. 올해 영업이익의 3배에 이를 전망이고요. 지금 현대모비스 연간 영업이익이 약 한 3조 9천, 3조 8천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로봇 하나의 사업으로 그 3배를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간접 지분이 약 11%거든요. 이것도 지금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현대모비스는 단순히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모비스가 중국에 뒤지지 않고 있고요. 또 대량 부품을 성능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신뢰도 측면에서 잘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파트너라고 지난번에 콕 집어서 지명을 했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미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서 양산 경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굉장히 큰 강점이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현대모비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 1월 29일 현대모비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라인을 하나 그어드릴 거고 두 번째 라인은 이렇게 그어드릴게요.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을 이렇게 그었는데 위에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 21선 부근에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43만 5천 원 부근 정도의 가격은 눌림이 전개될 때 한 번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의 첫 번째 자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리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었던 시초가 부근 40만 원 정도의 가격대인데요. 40만 원 정도의 가격대는 두 번째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자리 두 군데를 통해서 매수한 이후에 슈팅이 나오면 분할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현대 모비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 글로비스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류 쪽에서의 숨은 강소 기업이에요. 근데 현대 글로비스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물류회사인데 그럼 물류회사가 로봇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글로비스가 AI를 통해 가지고요 공급망 최적화를 맡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틀라스를 연간 3만 대씩 생산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부품 공급이라든지 또는 완성품에 대한 물류가 그리고 글로벌 배송이라든지 또는 뭐 재고 관리 같은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할 거거든요. 그걸 누가 담당하냐? 그렇습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이걸 담당하는 거죠. 게다가 현대 글로비스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도 11.3% 있거든요. 지분 가치 계속 반영이 되겠죠. 투자 포인트요. 현대 글로비스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으로 현재 진화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차를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요. AI 기반을 통한 어떤 공급망의 최적화 또 로봇의 배송 시스템 같은 걸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로봇을 글로벌로 확장을 할 때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가치가 사실은 주가에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서 현대 글로비스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 라인을 두 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 라인을 걷는데요. 이 두 개 라인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최근 들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다른 날이 있어요.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래 꼬리를 길게 단 날 아래 꼬리의 가격이 한 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 길게 단 이런 구간은 한번 눌림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고요. 두 번째 자리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날이 올해 1월 달 초부터 전개가 됐는데 장대 양봉이 진행이 되고 종가 부근, 그 종가 부근이 21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3만 원, 21만 원짜리에 대한 요 흐름 분할 매수 전개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슈팅이 나오면 분할 매도하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 글로비스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이 종목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로봇의 두뇌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IT 전문 계열사거든요.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어디 가서 어떤 제품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놔라, 뭐 어디로 이동해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령이 필요한데 이게 다 어떤 거냐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의 관제 시스템 그리고 AI 학습 플랫폼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거를 진행하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로봇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 현대 오토에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연간 3만 대 정도의 로봇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걸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거의 몫은 현대 오토에버가 그 몫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로는 하드웨어는 한번 팔을 꺾으면 끝나지만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 모델처럼 지속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과거에 소프트웨어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기가 다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현대 오토에버도 차트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에서 라인을 그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라인 긋고 두 번째 라인 이렇게 그어 드리면요.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봤었을 때 아래 꼬리를 계속 두 번 터치를 했었던 얘기는 다시 한번 이번에도 앞으로도 이 터치했었던 아래 꼬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41만 2천 원 부근인데요. 그 부근 내외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35만 원 정도의 부근인데 이거에 대한 가격 라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을 그은 자리에서 분할 매수 전략 필요하고
슈팅이 나오면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적절히 실현하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주가의 가파른 상승에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현대차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너무 올라서 쳐다도 보면 안 될까요? 지금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1월 22일 장중에 59만 원까지 찍으면서 정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니까요. 연초만 하더라도 29만 원, 3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이거는 뭐 어떻게 착시가 아니라 현대차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왔냐? 가장 큰 이유는 현대차가 이제 더 이상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죠. 현대차를 피지컬 AI 시대의 선두주자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CS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틸라스를 공개하고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하고 손잡으면서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가 난리죠.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50만 원 또 50만 원 중반대로 평균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7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업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주가가 50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 40%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목표 주가를 높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 거죠. 사실은 그 목표 주가를 높인 이유는 올해 관세 완화와 또 친환경 차의 어떤 판매 확대 그리고 손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발 관세가 뭐 25%니 15%니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만일 15%로 인하가 되면 현대차가 한 2조 5천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말고 불안 요소가 없냐? 물론 있습니다. 증권사의 어떤 평균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를 봤었을 때는 50만 원에서 50만 원 중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균 53만 원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지금의 주가하고 괴리 간의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추가 상향을 위해서는 사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격적인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2024년에 40% 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냐면 32%까지 하락했다라고 하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파는 구조가 계속이 되면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현대차가 2026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한 0.7% 정도 상승할 것에 그칠 거라고 하는 전망도 역시나 매우 어려운 전망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중국 시장의 둔화라든지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전기차 세제 지원 종료 같은 악재들이 사실 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PE 값이 13배를 돌파하려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전개되고 있거든요.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을 보면 얘기는 다릅니다. 인도를 좀 보면요. 인도 쪽에서의 내수 순위는 좀 밀렸지만 수출 물량이 26%나 폭등했고요. 인도 공장을 글로벌 수출 기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전략이 지금 성공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2025년 12월 달에요. 포르쉐 출신 만드레드 하러라고 하는 기술자를 R&D 쪽에서의 사장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전환을 좀 가속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차 지금 당장 사서 한 달 안에 뭐 20%, 30%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라든지 또는 1년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현대차가 피지컬 AI 기업으로 본격 전환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은 정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눌림목이 오면 반드시 담아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월 30일 뿐만 아니라 1월 20일 특강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정말 CS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은데요.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특강에는 반드시 2월 10일 6시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시 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로 특강을 들으실 수 있고요. 만일 6시가 넘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3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받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비용을 받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서 무료로 특강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10일, 20일, 30일 단위로 매 전개되는 요 특강, 그 저녁 8시에 항상 특강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특강을 통해서 시황과 종목에 대한 섹터,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이런 부분들의 전략 제대로 세우셔서 돈 많이 버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